23세 이번에 아시안컵. 네. 어제 또 이 우즈베키스탄에 0대2로 진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지금 우리 선우 형은 이 연령대 대표팀을 해봤죠? 그렇죠. 저는 17세부터 해가지고 22세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 대표팀을 한 거네. 22세까지. 근데 23세 아시안컵은 제가 못 나갔어요. 19세 아시안컵은 나갔었는데. 아하. 근데 그때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했고 엄청 저희는 보수적인 이광종 감독님이 선수비 후 공격 맞아. 색깔이 엄청 강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믿고 따라가서 성적을 냈는데 좀 색깔이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지금? 네, 지금은 네. 뭘 하려는지 잘 모르는 네. 어떤 축구를 하려는 거지 이런 네. 느낌. 애매하게 뭐 패스하는 것도 아니고 선수들이 개성이 없고 그치. 네. 그리고 돌파를 시도하는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돌파 시도했다가 앞에 그냥 또 부닥치고 나오더라. 그런 게 예전에는 그런 개성 있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한 명을 시원하게 돌파하고 나도 이 생각 많이 했는데. 개성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국내에서는 어렸을 때 이제 드리블하지 말라는 거 컨트롤 많이 하죠. 네. 그 볼을 그러니까 잃어버린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드리블은 말 그대로 도전인데 도전을 하고 안 되면 그냥 안 됐네 어쩔 수 없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지도자분들이 막 야야 뭐 패스 게임에 갑자기 뭐 다들 폐비 되고 싶어서 야 패스 게임 하다가 갑자기 드리블하다 딱 했는데 실패했어요. 야 드리블하지 말랬지 이러면 이제 개성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극과 극으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어떤 맞아요. 유행이 불면 야 저 축구 하자. 야 티키타카가 세상 최고란다. 바르셀로나 축구가 최고란다. 맞아요. 뭐 하면 야 이 축구가 최고란다.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거를 아예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공백이 생겨. 야 저것도 해야 된다. 이거 하면 또 이게 안 보이고. 맞아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극과 극의 축구의 느낌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야 한국 축구는 뭐 10년 대계, 뭐 50년 플랜, 100년 대계로 이렇게 간다라는 우리 길이 있으면 우리 길 과정에서 좋은 축구를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하면 되는데 그게 우리의 뼈대가 없으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장면도 몇 개 준비했는데 어제 실점하는 장면. 아니 그 첫 번째 이거 장면은 봤어요? 봤죠. 봤어요. 사이드에서 저렇게 했다가 돌파 저 우즈베키스탄 하얀색 네. 유니폼이 우리 수비수 두 명이 쭉 끌려갔다가 저 선수가 내주니까 뒤에서 프리하게 열린 선수가 때렸단 말이야. 네.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 장면은 사실 지금 크로스 올리는 상황에서 이제 뒤로 빼줬잖아요. 그치. 근데 저 상황에서는 일단 1대1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1대1 싸움에서 일단 풀백. 여기서 근데 애매하게 볼 처리가 됐고 그리고 사실 저 앞에 있는 미드필드 선수도 같이 2대1로 가서 같이 협력 수비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 뒤에 자리를 지킬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기 있으면은 저기도 도움 안 되고 저 슈팅하는 사람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너무 애매했어요. 그러네. 저 있는 선수가 붙어서 도와줄 건지 빠져서 뒤를 막을 건지 해야 되는데 그냥 어정쩡했다. 그렇죠. 그러네. 어떻습니까 우리 영현이 형은? 그러니까 뭐 약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수비에 대한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박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우 말대로 가든지 말든지 아니면 쳐줘 주든지 아니면 공간을 막아주든지 아니면 크로스를 일부러 주든지 아니면 칠 수 있는 공간을 사이드로 주든지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철학이 뭐 본인 머리에 확실하게 있으면 이게 대한 선택이 확실해지거든요. 근데 되게 다들 그냥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뭐 가운데 미드필더 3명이 만약에 저 볼이 컷백으로 나온다 해서 바로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볼을 따라서 그냥 볼 라인 따라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 그게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두 번째 저 실점 장면도 한번 봐봐요. 일단 좀 넘기고 이때도 사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이제 네. 반대쪽으로 드리블 치서 가는데 선수들이 저쪽 이제 라인을 쭉 치고 들어가서 우즈베키스탄이 올릴 때 네. 이때도 보면 모든 저 가운데가 다 비어 있고 다 놓쳐버려. 저 가운데 슈팅 때릴 수 있는 두 명을 완전 프리하게 놔두더라고. 저는 근데 이 전 장면이 최악인데요. 네, 진짜 이 전 장면. 얘네 위에 가운데 미드필드 3명 자세가 지금 공간이 스르르 들어가는데 왜 내려가질 않아요? 저 세 명이. 네, 이 3명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려가서. 선호가 미드필드인데 미드필드가 만약에 이미 내 라인을 박스 라인까지 볼이 진행이 됐어요. 상대편이. 근데 내가 우리 팀 골대 박스 진영이 상대편이 볼을 침투를 시켰는데 미드필더 3명 자세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저 사이를 빨리 커버해야 되거든요. 관전하고인데 관전. 네. 그러니까 저 볼백 사이를 빨리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저 사이에는 우즈벡 선수들밖에 안 보여요. 그러네. 네, 저게 뭐 미드필드들이 지금 뭐 수비 공만 다 잘 찰라고 하나 봐요.
뭐 다들 이니에스타 사비를 꿈꾸는지 모르겠는데. 수비에 대한 생각 그래서 아까 수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저거는 법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법이 저 법이에요 그냥. 아웃이죠 저건 진짜 그러면. 저렇게 저기 공간 안 메꾸면 진짜 다음 경기 못 나갈 수 있다. 진짜 법처럼 저기는 무조건 미드필더 지켜줘야 된다고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처음에 들면 할 때. 신호등에서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가야 되는 것처럼 네. 그렇죠. 저기서는 야 당연히 내려가서 커버하는 거야. 그럼 뭐 당연하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네. 아 그 정도의 법과 같은 거였다. 네. 저기는 내줘본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어제 뭐, 아니 저렇게까지 비워놓으면 왜 비워놓지?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진행되다 보면 봐봐요. 월라스 때 저 가운데를 주잖아. 네. 저 선수가 볼을 하고 저 비어있는 선수에 내줘. 네. 통짜 먹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원래 저기서 지금 저 우즈벡 선수 리턴 낸 선수가 컨트롤 할 때 컨트롤이 잘 안 됐거든 자세가. 아. 원래 이때 선우 위치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붙어야 돼요. 그치. 네. 여기서 이 리턴을 못하게 같이 몸으로 밀어서 이 볼을 컨택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하. 이 가운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뭐야 둘레 우리 몇 명이야 둘레 여섯 여덟 명인데 3명을 못 8명인데 이거 3명도 이건 8명인데 3명을 못 먹는다고. 이럴 거면 운동 왜 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러냐는 거야. 왜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진짜 생짜를 데려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23세 대표팀을 뽑아서 간 건데 이거 뭐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 진짜 답답하네 나도. 이건 뭐 전술이죠. 아 감독이 계속 뭔가 주의시켰어야 돼. 선우가 아까 말한 대로 형 사장님 저건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전술이거든요. 여기를 안 주는 거, 여기 내려와야 되는 거. 자, 볼이 여기까지 넘어갔으면 미드필드나 볼백의 라인의 위치, 공격수들이 내려와야 될 위치, 그리고 이 공간을 막고 나서 떨어지는 볼들은 어쩔 수 없다. 이게 그 감독님의 전술이고 철학이지. 아. 근데 이거는 이 미드필드 3명이 공을 제일 잘 찾겠죠, 이 선수들이. 아하. 공 잘 찾으니까 야, 니네가 해봐. 아하. 이런 상황에서 근데 얘네들은 수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 인식도 없고. 네, 인식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은 잘 차겠는데 수비를 못하네. 아. 그러니까 갑자기 중원 싸움 안 되고 볼 주면 다 1대1이고 볼은 계속 가운데로만 돌고 아. 네, 뭔가 가운데를 들어갔다 나왔을 때 출발해주는 선수가 있고 출발해줬을 때 수비수 라인이 내려갔다. 그럼 그 뒤를 뭐 사이드백이 먹어주고 이런 약속을 해서 뭐 땅 따먹기라든지 해야 되는데 후리하게 공차. 난 너에게 자유를 줄게. 예전에 차범 감독님이 그 얘기했더니 갑자기 말을 들어보니까 기억나는 게 전술은 말이야 그 포지션에 어떠한 선수를 집어넣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러더라고. 삼선 미들에 예를 들어 터프한 애를 넣어. 그러면 그런 축구를 하고 싶은 거야. 삼선에 피를로를 넣어. 그럼 후방 플레이메이커 같은 축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게 딱 그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미드를 구성을 할 때 야 뭐 그냥 볼 잘 차고 예쁘게 차고 패스 좀 하는 애들 넣어. 그럼 그 축구를 하고 싶은 거지.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뒤가 다 열려버리는 거야. 수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선수들이 넣어버리니까. 아 그래서 그걸 전술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 아 근데 아니 한국이 그래도 많이 다른 데도 아니고 무슨 이게 우리가 월드컵 얘기합니까 지금? 우즈벡 아시아 대회잖아 아시아 대회. 아니 선수 현역 시절에 우즈베키스탄 만난 적 있어요? 네, 저 만난 적 있어요. 졌어 이겼어? 저는 4대1로 이겼어요. 아 이거 봐. 우리 그냥 그때는 우즈벡 그냥 이겼다니까 제파로프 그냥 이 새끼 그냥. 그때는 진짜 우즈벡이 반도 못 넘어왔어요. 아 진짜 그 정도로. 그때 실제 하프 게임 했다. 네. 그래가지고 3대 0에서 4대 0이었나? 그랬는데 한 골 어떻게 뭐 먹어가지고 먹게 했지만 4강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비가 먼저예요. 축구는. 맞아 수비하면 맞아. 뭐래. 맞아. 수비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비보다는 공격을 하려는 느낌이 강하니까 준비가 좀 덜 된 느낌이죠. 아 그렇지. 아니 펩도 그 천하의 펩도 팀 조직할 때 지금 팀으로 하면 맨시티를 조직할 때 어떻게 그쵸. 했어요? 엄청난 돈을 다 때려 박아서 골키퍼 수비수부터 구축했다고. 맞아. 그리고 올라갔잖아. 그게 당연하죠. 집도 건물을 져. 옥상부터 짓는 사람이 어딨어? 아 밑에 땅 파기부터 하는 거지. 그치. 땅 파고 말뚝 박아서 올리는 거지. 그 수비를 중심으로 해서 올리는 거잖아. 축구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 어떡하나. 근데 진짜 수비가 먼저인데 저도 제가 공격수였잖아요. 근데 저는 공격수일 때 지금도 항상 선수들한테 매일 얘기하는 게 야, 니네 축구 있잖아. 메시, 뭐 이니에스타, 사비, 페드리, 로드리 이런 선수 거 절대 보지 마. 그냥 수비 잘하는 사람들 거 봐. 완전해. 저 무조건 항상 그래요. 윙어든 스트라이커든 미드필더든 수비 잘하는 사람들 거 봐. 수비 잘했어? 제가 못해서. 제가 왜냐면은 제가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은
수비를 진짜 너무 안 해서 수원 FC 때는 조덕재 감독님이 저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비를 어떻게 하냐? 일로 가세요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빨리 사라져야 돼. 그러다가 제주를 갔는데 조성환 감독님이 야 너 사이드 어택 한번 봐라. 전 수비 실수입니다. 공격수가 자부심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하면 풀백 얘기하는 예, 거야. 예. 그랬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현범이가 들어가서 현범이가 날개 폈죠. 그리고 전 사라졌어요. 그때 현범이 잘했어. 그때 현범이가 원래 4번째였거든요. 저 호남이 형, 뭐 영청이 그리고 또 하고 현범이 그랬는데 사이드 어택거 용현아 우리 3-4-3이 아닌 것 같아. 3호에 봐야겠어. 수비 가라. 감독님 저는 그냥 투 쓰겠습니다. 근데 현범이가 그 자리에서 날랐어요. 감독님 얘기 들어서 잘못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우리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나 요거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슈팅 날아갈 때 골키퍼의 위치 한번 좀 봐봐. 그쵸. 아까 전 이 얘기했어요. 선호한테. 그래요? 예. 예. 내가 보면서 이게 저 지금 뒤로 빠져서 저 각에서 슈팅을 때리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니어를 저렇게까지 열어주는 골키퍼 포지셔닝은 이건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전 이거 막을 수 있는 건데?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아니 저거 니어만 붙어 있어도 네. 뭐 슈팅이 뭐 확 날아갔다고 하더라도 니어만 붙어도 골키퍼 막을 수 있는데 저렇게 열어주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니어로 골 먹으면 진짜 혼나요. 그쵸. 골키퍼가 네.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사각지대 모서리 여기서 갔는데 얼굴 위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땡땡이나 얼굴 보고 차거나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 니어는 너무 열어준 거잖아. 저도 이거 보자마자 야 이거 골키퍼 실수인데. 아니 나 그래서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왜 수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없냐는 거야. 뭐 좀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수비수들 포지셔닝, 나 미드필더의 수비에 대한 가담의 인식 이게 너무 다 떨어져 있는 거야. 진짜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 영광이 형 있었잖아요. 그냥 아마 욕했을 거예요. 근데 저 포지셔닝은 골키퍼 출신 제가 아니어도 너무 미세요. 자, 감독이 선수를 배치를 하거나 어떤 전술 지시를 한 것도 좀 부족하거나 잘못됐다. 이렇게 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우리 솔직히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도 좀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맞죠? 있는 거죠. 그죠? 네. 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연령별 대표팀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호전도 잘했던 선수 했던 것 같거든요. 우리 대표팀 그러면 볼도 잘 차고 수비도 좋고 막 많이 뛰고 그냥 개개인 능력 자체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약간 좀 다운 느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너무 패스 맞아. 계속 패스. 근데 일본 축구 대표팀도 보면은 패스 참 잘하지만 수비 그 짜임새가 진짜 좋거든요. 맞아. 간격이나 이런 게. 근데 우리는 너무 또 패스만 하지 않나. 또 다 잘하는 팀에 있을 거예요. 자기 소속 팀이 학교 다닐 때도 되게 좋은 팀에 있었을 거고 그렇지. 상대를 압도하는 팀에 있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비에 대한 개념이 부담도 좀 많이 없고 부족하죠. 그러니까 진짜 여기 안에서는 대장 노릇하다가 네.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 나왔는데 나오면 센 상대도 있고 수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23세면은 이제 프로에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저기서 이제 대장놀이 하다가 프로 들어와서는 네 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판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저는 항상 축구의 제일 기본은 무조건 출발이라고 뒷공간 출발. 근데 뭐 그게 워낙 없으니까. 네, 뭐 다들 이렇게 맞는 거 좋아해요. 볼. 나 줘. 이렇게. 그래서 난 선수 개개인들을 얘기할 때 아까 선우 형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개성을 자꾸 거세시키는 우리의 환경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뭐 사람이 다르고 신체도 다르고 내가 스타일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면 그렇죠. 아니 그건 다른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이 사나. 사람이 다른데 그럼 누군가는 뭐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달리기를 잘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그럼 잘하는 걸 자기가 잘해가지고 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네. 내가 요새 보는 축구는 어떤 느낌이 우리나라 축구는 야 드리블 하지 마. 이 새끼 네 혼자 살라고 그래. 맞아. 패스하라고. 뭐 또 하려고. 야 하지마야. 그냥 다 개성을 뭔가 자기의 특징을 발현시키면 잘못된 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축구는 팀 스포츠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유행이 패스 축구니까 그거만은 해야 돼. 거기서 벗어나면 그 규격에서 벗어나면 너는 안 돼. 자꾸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 틀 안에서만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여기서 벗어난 선수들은 아예 이쪽으로 땡겨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선수도 사라져. 그러니까 결국은 요 틀 안에서 똑같이 찍어낸 선수들 중에 그런 스타일 비슷한 선수들 중에 그래도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뽑은 거야. 맞아. 대표팀이라는. 네. 그러니 당연히 개성이 없지. 그래서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축구를 계속 하니까 그렇지. 어쩔 때는 그냥 주구장창 무너지고 아. 신나요. 그러면 막 컨디션 좋아 신나 갑자기 첫 패스 좋은데 잘 줘요. 그럼 막 갑자기 또 잘하고 또 아. 어쩔 때 또 개판 치고 아하. 계속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막 뭐 잘못되거나 혹은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변주를 주고 이게 변화를 주지 그렇죠. 못하니까 네. 상황이 다른데 계속 똑같은 축구 하려니까 그렇죠. 그게 먹히면 네. 터지고 안 네. 되면 무너지고 맞아요. 뭐 안 될 때 내가 우리 다른 축구 해보자 이래서 해주면 오케이 그것도 맞는 얘기네. 그래서 그냥 요즘 좀 답답해요 저는. 뺏기면은 진짜 죽는 것 같아요. 좀 드리블하다가 좀 맞아. 뺏겨도 좀 과감하게 해보고 어. 해봐야 되는데 공 뺏기면은 이거는 만약에 진짜 죽는 누가 총 사람처럼 들고 있나 봐. 쏠라고. 그냥 드리블 좀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뒤로 해가지고 뒤로 주고. 우리 분위기가 네. 네. 실제로 감독님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 많아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뺏기면 바로 부르잖아. 근데 패스 축구가 들어오기 이제 저희는 학창 시절에 스페인 그 패스 축구가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어가지고 맞아. 저희 어릴 때는 좀 잘하는 팀의 10번 선수가 있으면은 감독님들이 네가 해 이걸 많이 했어요. 그치. 네가 해. 그렇지. 네가 해. 네가 해. 그래. 쟤 주면 네가 해.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그냥 아이솔레이션이야. 1대1 붙이는. 네가 해 하는 지도자들이 많았어가지고 그 선수들이 특출나게 엄청 잘했었어요. 맞지. 맞다. 그래서 엄청 좀 선수 레벨이 잘하는 선수는 엄청 잘하고 그치. 갭이 좀 컸지. 갭이 엄청 컸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 맞아. 다 비슷해. 없어요. 그러니까 죄다 개성이 없어 못해. 축구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죄다 못해요. 맞아. 죄다 못해. 내가 진짜 이게 내 농담이 아니라 이건요 제가 진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게 전 TNT에서 매일 운동하잖아요. K4, K3, K2, K1 연습경기 다 뛰어요. 진짜 개성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36에 몸이 100%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꺾일 대로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수예요. 근데 지금도 하면요 편해요. 뭐 2, 1 가면은 조금 버거운 건 확실해요. 거기는 당연히 붙는 게 빠르고 힘이 좋으니까. 근데 3, 4 가잖아요. 편안합니다. 야 진짜 편안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90년대 저는 이제 90년대 K리그부터 다 봤으니까 90년대가 훨씬 더 개성이 있었어요 축구가. 그럼요. 문식이 형. 축구 천재. 문식이 형은 실전에서 사포 떴다니까. 그쵸, 했죠. 사포를 그냥 10분에 한 번씩 떠. 고정수. 막 이상한 축구 하다가 막 노루 그냥 2분에 한 번씩 노루 그래. 그분은. 야 그다음에 저 부산에 옛날 하라 용병인데 그 콜롬비아 출신에 있었어. 네. 그 친구는 혼자 드리블 5분 동안 해.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90년대 선수들을 얘기해 보자면 그런 확실한 자기 개성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용납해 줄게. 아까 했던 것처럼 네가 해. 한번 해봐. 붙어봐. 이런 게 오히려 허용됐는데 그렇죠. 그 소위 얘기하는 바르셀로나의 그 축구 스타일이 전 세계를 한번 광풍을 불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포메이션적으로 4-2-3-1 그 광풍 불었을 때 그 4-2-3-1 광풍 불었을 때 그 피 자격증 땄던 분들이 이제 지금 감독들이에요. 맞아요. 황홍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격에서 벗어나질 않으려고. 축구가 그다음부터 난 재미가 없어졌어. 진짜. 근데 패스 축구도 참 보면은 그 과르디올라나 이런 좋은 감독들은 패스 축구를 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인버티드도 뭐 생각해보고 포지션을 뭐 이렇게 만들어보고 이런 도전적으로 좀 해보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딱 그냥 거기에만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아니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패스 축구할 때 티키타카라고 그랬더니 난 티키타카 싫어한다고. 패스는 골을 넣기 위한 과정인데 왜 과정만 초점을 맞춰서 티키타카 패스가 뭔데?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다음에도 변주를 주잖아요. 올해 그 바르셀로나 저 맨시티의 축구가 그런 축구인가 아니잖아. 점유율 이거 아니잖아. 오히려 더 직선적이잖아. 그쵸. 도쿠 야 1대1 해. 세메로 뽑아 막 둘이 막 옛날로 얘기하면 막 미친 듯이 1대1 해. 그럼 이거 축구는 사실 그 옛날 끊임없이 그렇게 변화를 주는데 우린 그거 없다니까. 좀 우리나라 지도자분들이 이거 좀 이거 진짜 난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아까 이강인은 다르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잖아. 이강인은 생각해봐요. 왜 다를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교육에서 큰 선수가 아니야. 그치. 일찌감치 갔죠. 이 교육을 받았던 게 아니잖아. 그렇죠. 강인이도 만약에 여기서 계속 컸잖아. 못했죠. 야, 드리블 하지 마. 네. 이거 하지 마. 이게 뭐냐 자세가 이랬을 거야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강인 맨날 할 때 드리블 이거 하잖아 상체로. 그러면
못하게 했을 거야. 100%죠. 절대 못해. 절대 못하게 합니다. 진짜. 야 폼이 뭐냐? 너 이거 하면 타이밍 잊어버리잖아.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유럽은 계속 살리잖아. 아 그렇죠. 유럽 애들 양발잡이 별로 없는 거. 아 우린 거의 다 양발인 거 이유 아시잖아요. 우린 양발 안 쓰면 맞거든. 야 축구 선수는 다 양발이어야 돼. 근데 유럽은 얘가 만약 왼발을 잘 써 그러면 왼발을 네가 끝까지 하면 잘 써봐. 뭘 잘하면 너 그거 진짜 잘해봐 이건데 우리는 못하는 걸 얘기를 하지. 그렇죠. 씨 왼발은 안 되냐? 오른발은 안 되냐? 와, 저 그 얘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진짜 난 축구도 늦게 시작해서 진짜 6년 내내 들었어. 6년 내내. 와. 아 갑자기 그 23세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 축구의 그런 갑자기 미래비전. 아니 물론 되게 열심히 이렇게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적은 돈을 받으면서 저는 평생을 후배들을 가리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지도자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사실 여기 두 분도 은퇴한 이후에 뭐 K리그에서 그렇게 많은 경기를 뛰었고 또 이렇게 대표팀까지도 하고 그랬지만은 다 그렇게 막 그 몇 명의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 네. 그래서 난 이런 분들은 꼭 기억하고 얘기를 해주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결과를 나오는 거는 그렇게 소수의 뭔가 힘을 갖고 있거나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판으로 좀 가고 있으니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계속 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좀 길어지니까 답답합니다. 예. 내년에도 이 얘기할 것 같은데.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